잘했어. 네. 형이랑 붙자 형구형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경찰직 2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경찰직 2차 시험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험 과목 안으로 들어가 있는 영어로는 마지막이죠. 이제 내년 시험부터는 인증 시험으로 토익 혹은 뭐 탭스라든가 아니면 뭐 GTLP 같은 시험을 어느 점수 이상 통과하면 이제 그걸로 영어는 통과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마지막 시험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 좀 쉽게 나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어려웠어요. 저도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밑줄 쳐 있는 걸 물어보는데 이 동사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concoct란 말은 뭔가를 섞다, 혼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도 있냐면 뭔가를 지어내다, 이야기를 꾸며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경찰 문제에서의 어휘 밑줄 문제는 사전적 동의어뿐만 아니라 맥락적인 해석을 꼭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the accused, 피고인이 지어냈대요. 무엇을 제가 목적어가 가장 큰 힌트를 준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To get a lighter sentence, 여기서 sentence는 형기가 되겠네요. 낮은 형기, 형량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밑줄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뭐 약간 좀 뭐 조작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살짝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confide란 말이 보통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abate, 이거는 이제 동사로 뜻이 뭔가가 잦아들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fabricate, 원래 우리 fabricate 동사가 이게 날조하다, 지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바로 연결 지을 수 있고 내용상으로도 충분히 연결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에 refute란 말은 보통 반박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알면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해석을 통해서도 약간은 비벼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어휘 수준이 쉽진 않죠. 그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좀 여러분들이 많이 낚였을 것 같아요. 경찰은 어휘 문제에서 이런 식의 좀 뭐라고 할까요? 낚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P는 발음이 안 됩니다. pseudonymous, pseudonymous란 말이 이 말 자체가 익명의란 뜻이에요. 익명의. 근데 혹시 해석을 통해서 비빌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The best-selling novel, 가장 잘 팔리는 소설은 was written, 쓰여졌습니다. by a pseudonymous author. 어떤 작가인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좀 추론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 있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onymous란 말은 이건 원래 우리 antonym이라고 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반이어란 뜻이거든요. 그것의 형용사 형태니까 뭐 반이어의 정도가 되겠고 이번에 cryptonymus, 여기 cryptonymus란 말은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실 이 단어는 그냥 모른다 치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이 뜻이 익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몰랐다고 치고 3번에 unanimous, 이건 여러분이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unanimous가 아니라 unanimous입니다. 이거 단어 많이 헷갈리는데 이거는 만장일치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렸을 그 단어는 읽을 때 중요하거든요. 이게 unanimous. 이 unanimous가 익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론을 통해서 혹은 뜻을 알고 있어서 익명이라는 걸 아래서 고르려고 했을 때 대충 보면 이걸 unanimous 한번 이렇게 가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까지 가볼게요. 우리 synonym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기 syn이라고 하면 보통 same의 뜻이니까 여기 다 붙어있는 name이란 말 있죠. name, 이게 name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na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ynonymous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동의어의 뜻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으로 가는 이 강력한 3번에 낚였을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은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예요. 이것도 조금 고민이 됐을 텐데 The way 소현 left, 소현이가 웃는 방식이 was strongly 어쩌고 of her father. 뭔가를 이제 떠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얼핏 보면은 1번의 reminiscence란 말, 이게 떠오르게 하는 이란 뜻이니까 1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의 reminding, 이것도 떠오르게 하는 거니까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봤을 때 비동사랑 함께 쓰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 비동사 뒤에 만약에 ing를 쓰면 비동사 ing 진행형의 뜻이 되는 거고 이 진행형으로 봤을 때 2번은 상당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the decoration was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거 장식은 떠올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2번이 조금 어색하다는 거예요. municipal이라고 하는 건 보통 지역사회란 말입니다. 지역사회 혹은 뭐 지방자치란 뜻이 되는 거고 Arts and Leisure Center라고 하는 거니까 뭐 따지고 보면 예술 레저 센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볼게요. Reminiscence 이건 한번 국어 9급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어휘죠.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 이번에 reminding 하면 이건 무엇을 상기시키는 이란 말인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remind 동사 자체가 보통 뒤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에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 목적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3번에 retrogressive 이 retro라고 하는 말은 원래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리고 gress는 가는 거니까 이게 퇴보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원래 renounce는 포기하다는 뜻이니까 뭐 포기하는 정도의 뜻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가는 문제. 그 다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이 fallen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 뭔가 떨어지다라고 하는 원형 동사가 fall이고 그거의 과거 형태가 fell이 되는 거고 그것의 분사가 fallen이죠. fallen. 근데 이 2번하고 3번을 차지하고 있는 felled라고 하는 말은 원형이 fell이란 동사가 있어요. 원형이 fell이란 동사가 있고 그 fell 동사의 과거 형태가 되겠네요. 혹은 과거 분사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사가 이미 있다는 걸 몰랐으면 이 2번, 3번을 다 제껴버리고 시작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큰 실수인데 한번 봅시다. Badly infected trees, 심하게 감염이 된 나무들은 should be 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fallen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좀 이상한 게 떨어지다라는 자동사를 BPP 수동태로 쓸 수 있나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그러면 한마디로 원래 우리 fell 원형 동사 자체가 넘어뜨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하, 2번하고 3번이 오히려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만 더 가볼게요. He should find, 그는 should find 무슨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거니까 형용사 자리 다 집어넣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tangible, 이 tangi란 말이 이게 touch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잡힐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 증거 중에서도 물증이 있는 거 흔히 말하는 거잖아요. 심증 말고 물증, 그게 tangible evidence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런데 우리 tenacious, 이것도 9급 공무원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 어휘인데요. 이건 뜻이 끈질긴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끈질긴 증거는 말이 안 될 테니까 이렇게 제거시키면 답은 몇 번으로? 3번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이것도 역시 어휘 문제다. 그죠? She who believes that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 볼게요. Unemployment is socially 어쩌고 라고 하는데 unemployment,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한 다음에 이것이 곧 뭐 하는지를 여기 뒤에 형용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divisible 이란 말은 나눌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나눌 수 있는 구분 가능한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divisive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나뉘어서 분열을 초래하는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가능하다,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divisive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2번이나 4번을 답의 후보로 놓으시는 게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a man was arrested, 남자가 체포가 됐대요. 뭐 한 것으로? driving, 운전을 하는 건데 while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경찰직 강의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9급 시험 보면서 제가 경찰 관련 내용들이 나올 때는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일명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D 그 다음에 UI라고 하거든요. DUI라고 말하면 drive under influence. drive under the influence란 말이 그게
술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혹은 마약 같은 거에 약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우리가 DUI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이걸 DWI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수업 때. 근데 이제 DWI라고 하면 driving 그 다음에 while intoxicated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intoxicated란 말 자체가 이게 취하게 만들다, 영향을 받게 하다, 취하게 만들다 혹은 중독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취하게 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while intoxicated 이렇게 ed 형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대목이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면서 시험에 출제가 역시 되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상 가장 적절한 거니까 나머지 틀린 거 3개를 고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All the vehicles need repairing. 그러니까 사실은 9급, 7급 통틀어서 이 내용이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뭐냐? need를 쓴 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모든 차량은 수리가 필요하단 말인데 이걸 원래 제대로 쓰면 need 다음에 수리가 될 필요가 있단 말이니까 to be 그 다음에 repaired라고 해야 되겠죠. 요렇게 수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기니까 수리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굳혀버려서 수리라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to be pp로 썼던 게 뭐랑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ing의 동명사와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게 9급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책 내용에서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all the vehicles need repairing 이라고 나왔으면 일단 1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처럼 전문가 같은 사람들은 보자마자 바로 1번 정답 이렇게 갔을 겁니다. 저 같은 전문가는 저는 사실 이걸로 뭐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2, 3, 4번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볼게요. The immediate security threat까지 뒤에 has been disappeared. 내가 이거 해석이 정확하게 안 돼도요. disappear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다라는 대표적인 자동사인데 be disappeared라고 하는 수동의 형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요렇게는 못 씁니다. 즉각적인 안보의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크게 X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You must enter the password to gain an access to the network. 얼핏 보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enter란 말은 입력하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enter the password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 gain access to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접근하단 말인데 이때 접근은 불가사명사이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거든요. 진짜 경찰 이런 거 왜 내냐 진짜 마지막에 좀 제가 짜증이 날 정도예요. 하지만 나왔으면 맞춰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서희 agreed to accompany with 우리 accompany란 말은 누구와 함께 가다 동반하다란 말이기 때문에 이건 with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뒤에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Her father on a trip to France 따라서 지금 2, 3, 4번이 모두 잘못되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보자마자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법적으로 굉장히 내공이 있거나 너무 많은 공부를 조금은 불필요할 정도까지 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건 팩트예요. 넘어가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상하게 이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영작보다도 이런 문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작도 있긴 있지만. 보세요. We should have waited. 우리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For the rain to stop.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어야 했다. 그 얘기는 아쉽단 말이죠. 라는 사실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쉬운 거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던 게 아쉬운 거기 때문에 시제도 따져보면 모두 멀쩡합니다. 그러면 1번은 멀쩡한 문장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데? 2번 보시면 it seems that 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고 사실상의 주어가 여기 대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절 내용 한번 볼게요. He forgot her important speech. 그가 깜빡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녀의 중요한 연설을 깜빡했다,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인데 보이는 건 지금 보이는 거고 깜빡한 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제상의 차이가 나는 거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래 보니까 it seems까지는 나오고 이 시제 차이를 to have pp를 쓴 거는
이 시제상의 차이를 투부정사의 흔히 말하는 완료 형태로 잘 써줬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동작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밝혀지지가 않았으면 이땐 보통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데 위의 내용에서는 he forgot 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투부정사만의 동작 주체를 따로 밝혀주고 싶다면 당연히 이 앞에다가 뭘 써주면 되는 겁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법은 for him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아예 그 주어를 앞에 이 대신에 he로 써서 he seems to have forgotten 이렇게 들어가도 말은 되거든요. 따라서 2번이 잘못됐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3, 4번 한번 볼게요. 우리 일단 두 문장의 차이는 어디에서밖에 안 납니까? No matter how 하고 however. No matter how란 말은 얼마든지 상관없이 정도에 관계없이라는 뜻인데 그거 줄였으면 however와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No matter how 형용사부사나 however 형용사부사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3번 멀쩡하고요. 그 다음 4번 They need not have explained the rules of the game. 우리 need not have pp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아쉬움의 표현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이 말이거든요. They did no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썼죠. They did not have to explain the rules of the game, but 하지만 아쉽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버렸단 말이거든요. But they did. 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이렇게 도장 꽝 찍혀 있으니까 4번은 멀쩡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2번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은요.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뭐 수능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어보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also trucks that 이런 트럭들도 있어요. 어떤 트럭이냐면 관계절 시작 provide services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위에는 제품을 파는 거였습니다. such as hair styling 뭐 예를 들면 헤어샵 같은 것도 있고 dog groomings 뭐 우리 강아지 미용해 주는 거 그리고 and repair of high-tech devices 뭐 아주 고기술의 장비 같은 것들을 고쳐주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묶어주시고요. 내용 파악하셨으면 이런 걸 우리가 mobile retail이라고 말해요. 움직이면서 사실상 이런 소매업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 소매업이라고 할까요? 이동 소매업이 has grown steadily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완전한 문장 다음에 컴마 ing 하면 뭐뭐 하면서 여기서 first는 약간 찍었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타낸 겁니다. 12%의 성장을 찍으면서 그러면 뒤에 목적어도 있고 여기 현재 분사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저 같아도 여기 이렇게 아래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속도도 되게 도움을 주고 확실하게 해서 두 번 중복해서 보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피드백 할 때도 좋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이런 모바일 리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not without problems, however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문제가 아마도 열거가 되겠네요. 문제가 쫙 열거가 될 텐데 weather 날씨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the fluctuating price of gas 요동치는 기름 가격 그리고 and justifying a place to park 주차할 장소 찾는 거 이 세 가지를 열거했으니까 당연히 1, 2, 3 세 개니까 복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수일치는 all이 괜찮습니다. All challenges that 이 것들이 다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mobile entrepreneurs have to deal with every day. 이런 이동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일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기업과 니은은 둘 다 멀쩡해요? These business owners, however, 하지만 이런 사업자들은요, feel that 라고 생각합니다. 한 다음에 the advantages, 이점이 우리 out이 들어가는 말은 보통 주어가 더욱 뭐뭐하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어로 표시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weigh가 우리 뭔가를 무게를 얘기할 때 쓰는 것도 있지만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게 여기다 무엇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장점이 더 큰 거예요. 뭐보다? 단점들보다. 그럼 여기 이 outweigh라고 하는 말은 out이 붙어 있는 동사들의 특징은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to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디귿을 보자마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뭐까지 확인? 리을까지 확인. 사실 리을은 딱 동사가 나와 있을 때 여기 s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뭘 물어보는 겁니까?
수일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일치에 집중해서 볼게요. The mobile food business alone 무엇만 가지고도 요 모바일 외식 사업 뭐 다른 여러 가지 말고 이 외식 사업만 뭐 음식을 파는 거라고 할까요? 이것만 가지고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부연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다 빼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주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 mobile food business alone이잖아요. business. 탄수니까 거기에 수일치는 generates 만들어냅니다. 평균 annual revenue 연간 수입을 얼마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뒤에 보니까 밀리언 100만 천만 억이네요. 8억 5,700만 달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말이 뭐가 되든 간에 수일치는 문제 없다. 그죠? 따라서 몇 번 답이 되는 겁니까? 여기 3번의 디귿이 잘못된 거죠. 이건 제가 독해 때도 여러 번 짚어드리긴 했습니다. outweigh라든가 혹은 outnumber 같은 거 있죠. 숫자 면에서 우세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제가 해석 부분에서 많이 짚어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건 수동으로 바뀌었을 때도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수동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타동사란 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도 조금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데 영작을 적절히 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다 틀리다는 얘기죠. 모든 직원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관련된 건 많이 출제가 됐지만 동사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제가 형용사로 출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It is essential that 하면 라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할 때 사실 대절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여기 should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거에 대해서 동사는 많이 물어봤는데 형용사는 잘 안 물어봤기 때문에 형용사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시험에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건 수일치가 아니죠. Every employee라고 했을 때 단수 여기 왜 S 안 썼어가 아니라 애당초 저 앞쪽에서 뭘 확인했어야 되는 겁니까? 주장요구 명령 제한에 해당되는 형용사를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것도 저처럼 꾸는요. 그냥 보자마자 동그라미 치고 답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2번 볼게요. 누구도 그에게 늦게까지 일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게 7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9급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No one would ask him to work late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이어줄 때 이때 and를 쓰기도 하고 and를 안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much more 혹은 still more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much more, still more를 쓰려면 여기가 긍정문이어야 돼요.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긍정문이 아니라면 much more이 아니라 more 대신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less를 써야 되는 겁니다. less. 그래서 much less 아니면 still less. 요건 한번 7급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접해 보셨을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러면 2번 이렇게 잘못됐거나 혹은 물음표를 쳤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 3번 볼게요.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as 다음에 뭐뭐와 마찬가지로 한 뜻인데 discussing은 아니겠다. 그죠? 논의된 거니까 discussed라고 해야 되겠죠. As discussed in the meeting, the new policies will bring significant benefits. 뭐 뒤에는 문제를 뻔히 없어요. 그래서 논의됐다라고 해야 목적어가 없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3번 역시 X 쳐주시고요. 4번까지 가볼게요. CEO는 대부분의 회사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에 방문했다. A CEO visited the factory which. 그러면 factory 다음에 which를 썼으면 일단 이것만 가지고 문제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공장인데 그 공장이 들어갈 명사 자리가 뒤에 빠져 있어야 돼요. Most of the company's products are manufactured 어디에서? In the factory겠죠. 그러면 in the factory에서 the factory를 which로 뺐으면 in까지 뒤에 남겨놓거나 아니면 이 in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거든요. in which를 쓰거나 끝에 in을 쓰거나 아니면 in which를 때려 묶어가지고 뭘로 바꿔버리든가 where로 바꿔버리든가. 따라서 이건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됐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련 출제 포인트니까 4번 같은 건 여러분 보자마자 잘못됐다는 걸 금방 느끼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건 2번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솔직히 웬만한 9급을 준비하신 분들 일지라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10번 가볼게요. 사실 10번도 어려웠다. 그죠?
요즘 9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생활영어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데 경찰은 뭐 미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경찰 준비하신 분 중에서 영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목들 점수로 인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도 한번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영어로 이렇게 고생을 시켜버리면 뭐 어떻게 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I want to get a prize in the contest. 내가 뭐 컨테스트에서 상을 받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늘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대화는 무조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 나 뭐 하고 싶어 하면은 뭐 약간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What are you getting at? 이 표현 자체를 모르셨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이 What are you getting at? 이란 말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약간 따지는 듯 말투예요. 그럼 저는 이 1번을 몰랐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이건 모르겠어요, 표현을. 그럼 2번부터 한번 봅시다. 슬기, shall we split the bill down the middle? split the bill down the middle 이란 말은 down the middle은 한가운데니까 우리 비용을 정확히 반으로 나눌까?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통 승낙, 거절, 보류 제가 셋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데 It's all the same to me. 나한테는 다 똑같아. 즉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받아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more of these delicious cookies? 이 맛있는 쿠키 좀 더 있어 했더니 물론이지. Help yourself. 마음껏 먹어. 이건 쉬워요. 그 다음에 4번에 Would you deliver the file folder on my desk to Mr. Kim? 파일 폴더 좀 어디로 미스터 킴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Consider it done. 이 표현은 조금 자신에 찬 표현이에요. 그거 된 줄로 아세요. 그러니까 한 걸로 아세요. 확실하게 좀 남에게 믿음을 줄 때 하는 말입니다. I'm meeting him soon anyway. 어쨌든 제가 곧 그를 만날 거니까요. 그거 된 줄로 아세요.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 4번도 멀쩡해요. 고민은 1번, 2번 둘 중에 고민일 텐데 제가 보기엔 절대 쉽지 않았던 표현이다. 따라서 다음에 1번으로 가셔야 되는 그렇다고 생활영어를 더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지금 9급 분들 중에서도 보고 계실 텐데 미쳤다 생활영어 더 해야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건 이제 찾아보시면 제일 처음 시작 자체가 canals에 관한 얘기죠. canal이 뭡니까? 운하잖아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기억도 읽어보시면 운하라는 것이 very 다양하다는 거예요. In terms of depth and the size of boat. 그리고 그것이 수용할 수 있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 boat가 그것이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운하가 수용할 수 있는 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운하에 관한 얘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 Another interesting feature of canals is whether인지 아닌지입니다 라고 할 때 이 canals가 운하가 use locks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lock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뒤에 설명 나와요. To help propel the boats 이 배를 추진시키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through canal or not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canal or not 이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장치가 있나 봅니다. These locks라고 하는 것은 use spatial mechanisms 특별한 기계 장치를 이용한다는데 그 기계 장치가 that change the depth of the water 물의 깊이를 해주는 겁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raise and lower boats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 배를 그리고 as 뒤에 보니까 they move through 하면서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 시간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가 뭘 움직이면서 뭘 왔다 갔다 하면서 운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그러면 운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은 지금 해석만 해봐도 알잖아요. 누굽니까? boats가 되겠죠. 당연히 boats니까 여기 they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좀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근데 그래도 좀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치불일치인데 우리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말을 완벽하게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밀랍판과 뭐에 관한 얘기다. 파피루스에 관한 얘기다. 여기서 특징 어느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사실은 약간 말장난 같아요.
여기 이번에 10인치 너비의 파피루스는 더 비싸고 가벼워서 긴 거리와 긴 편지에 적합했다. 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Letters sent over longer distances were written on papyrus. 그리고 파피루스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which was more expensive. 그것이 더 비쌌고요. but lighter. 하지만 더 가볍고 and therefore more suitable for transport. 이동하는 데 훨씬 더 적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장의 뭐가 파피루스는 typically measured about 대략 어느 정도냐면 6 inches wide예요. 폭이 6인치가 되는 거고요. by 10 inches tall이에요. 길이가 10인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숫자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아래서 물어봤다는 것도 먼저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인데 아까 봤던 것처럼 10인치 너비가 아니죠. 요거 가지고 장난쳤네요. 6인치 너비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 몇 번?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해석을 꼼꼼하게 해드리는 클래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답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기의 문장에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은 먼저 이 제시문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걸 제시문이라고 말씀드리죠. 제시문을 읽어야 어디에 넣을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제시문을 읽을 때 항상 이 앞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제가 힌트로 말씀을 드리는데 humor in this perspective. 여러분 this와 같은 지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쪽에 this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한 번 더 언급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perspective 관점이니까 위에는 어떤 관점이 나오나 보다. humor는 represent a defense mechanism. 방어 기제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 기제가 that 어떤 거냐면 allows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to better handle, 더 잘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거, 어려움과 그리고 stressful life니까 어렵고 힘든, 어렵고 스트레스스러운 삶을 다루는 거예요. 삶의 상황을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먼저 관점이 뭐가 나와야 돼요? 휴머에 대한 어떤 관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별로 힌트가 없어요, 솔직히.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aughter resulting from humor까지 이렇게 묶어볼게요. result from 다음에 원인이 나오는 거니까 휴머로부터 나오는 웃음은 shows itself 드러냅니다. 스스로 드러냅니다. when 뭐 할 때 내용 볼게요. people find themselves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근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는 unfavorable situation 달갑지 않은 상황 달갑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뒤에 for which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도로만 일단 대략적인 해석을 하시고 뒤에 문장 이어가도록 할게요. They generally would have felt anger and or fear. 그들이 여기서 앞에 언급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느꼈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르는 화와 두려움 혹은 화 아니면 두려움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그러면 이건 지금 situation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and the detection of incongruent elements. 그리고 무엇의 감지, 알아내는 것. incongruent란 말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소들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은 allows them,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to watch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바라보게 하는데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this perspective를 받아준다라고 보긴 좀 힘들겠다. 그죠? 이 기억 아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this instance, 이러한 상황에서 따라서란 말을 앞으로 꺼내주세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laughter comes from the release of energies.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release of energy, 에너지의 방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된 negative feelings, 부정적인 감정들과 연관이 된 하지만 that in the specific situation, 특정 상황에서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웃음이겠죠. 이것은 thanks to the change of perspective, 무엇 덕택에 관점의 변화 덕택에 can be expressed, 표출될 수 있다고요. 표출될 수 있어요. as 무엇으로? A laughter of relief, 무엇의 웃음으로? 안도의 웃음으로.
그럼 지금 여기서 웃음이 뭔가 불편한 상황에서 나오는 약간 헛웃음 같은 거 말고 안도의 상황에서 나오는 웃음으로 지금 관점을 살짝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니은에서 이 관점을 언급하면서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여기 이러한 관점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 기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 말은 되긴 되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니은 뒤를 봤더니 프로이드가 even describe this humor 이러한 휴머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박스에서 언급했던 휴머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라고까지 묘사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 앞에서 언급된 휴머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이렇게까지 언급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이건 the highest of the defense mechanism. 가장 강력한 초고등의 방어 기제라고 이미 방어 기제가 한 번 언급된 다음에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최고의 방어 기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유명한 사람의 언급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뒤로 넘어갈 수가 없이 니은에서 잘라버리셔야 돼요. 조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디펜스 메커니즘이 나온 다음에 뒤쪽에 붙이려고 하신 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순서배열 문제, 문단 순서 문제고 이것도 역시 제시문에 대한 완벽한 해석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When an underwater object, 여기서 object는 물체가 되겠네요. 물속에 있는 물체가 is seen, 목격될 때 from outside the water, 물 밖에서 its appearance, 이것의 모양새가 becomes distorted, 뭐가 된다고요? 왜곡이 됩니다. This is because 제가 늘 해석할 때는 왜냐면이라고 해석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하고 뒤에 뭐가 이어지는 거라고요? 이유가 언급되는 거라고요. Refraction changes the direction of the light rays that come from the object. 말 그대로 refraction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굴절입니다. 굴절.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셨으면 이게 굴전 아니고 갑자기 배고픈가 봐. 굴절 말고 굴절. 이것이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무엇에? 이 빛의 광선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That come from the object. 물체에서 나오는 이 빛광선을 뭐 해버린다? 굴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에서 일단 빛이 아니라 물체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고 아직 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기억이 연결될지 한번 볼게요. The rays appear to come from closer to the surface than they are. And the straw. 사실 여기 straw를 보는 순간 그리고 여기에 the를 보는 순간에 잠깐만 여기 빨대가 있었나? 빨대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물체로 지칭되진 않았죠. 근데 정관사까지 달고 빨대를 써줄 정도면 기억이 제일 앞에 붙을 가능성은 빵프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기에서도 뭐는 날려야 되는 거예요? 1, 2번이 날아가네요. 땡큐. 물론 여기에 the straw를 먼저 앞에서 받아줄 녀석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니은에는 straw가 등장하지 않고요. 디귿에 a straw라고 하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은 일단은 기억은 뭐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는데 디귿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그러면 디귿이 제일 앞에 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t does this.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걸 또 한대요. Without 뭐 하지 않고서 accounting for. account for는 여기서 설명하다 정도의 뜻으로 보신다면 무엇을 설명하지 않는 겁니까? Effects of refraction. 굴절의 효과를 설명하지 않은 채로 이것이 이것을 합니다. 그것이 이것을 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So the object's appearance is distorted.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 뭐가 된다? 왜곡이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중간 설명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죠?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디귿이 제일 앞에 못 와요. 그럼 디귿이 제일 앞에 못 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니은, 디귿, 기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물론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물체에서 빛이 나오는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When these rays enter the eyes of an observer, 관찰자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벌어지는 걸 여기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straw, 빨대 혹은 갈대가 등장하고 그걸 어디서 받아주면서
기억에서 the straw 이렇게 받아주면서 마무리. 따라서 답은 몇 번 되는 겁니까? 답은 3번으로 가는 거다. 그죠? 네, 여러분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어 문제인데 지금 연결어 기억 자리가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저 같으면 솔직히 먼저 요거 읽고 다음 문장 읽을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몸체는 구조적으로 adapted, 적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적응이 되어 있는 겁니까? Moving fast through the water,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뒤를 봤더니 If you found a dead bird or mosquito, 죽은 새나 모기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looking at, 무엇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Its wings, 날개를 살펴봄으로써. 근데 그 날개가 어떤 날개냐면 아니죠. 찾아봄으로써 could guess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guess의 목적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뭘 짐작하는 거냐면 Flying was his normal mode of transport. 아하, 난다는 것이 이 녀석의 일반적인 이동 모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억 자리의 연결을 내가 한번 가능한 거 다 넣어볼 건데 일단 기억 자리에 similarly 유사하게, 여러분 이 말은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 논리적이거나 혹은 상황이 유사한 거예요. 보세요. 물속에 있는 애는 물속에 빠르게 다니도록 되어 있고 나는 애들은 나는 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서로 유사한 원리를 말하는 거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봤고요. 하지만이라고 하는 역접 정말 많이 양보해서 나는 거와 그리고 물속을 말하는 거니까 하지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버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for example 예시를 말하려면 더 넓은 범위의 것이 범위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것에서도 구체적인 거로.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가는 내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X고요. 그 다음 4번에 moreover, 이건 유사한 것이 열거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많이 양보해줘서 이것도 한번 맞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것도 맞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런데 저 같으면 여기도 좀 더 확실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읽어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If an animal is innately programmed for some type of behavior, 만약에 동물이 날 때부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어떤 특정 유형의 행동이, 그러면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뭐가 있다는 겁니까? biological clue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clue에 대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가 물고기에 대한 거고 이 물고기가 생물학적인 클루를 갖고 있는 것처럼 누구도 나는 새나 모스키토도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유사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 뭐는 안 되는 겁니까? 여기서 however는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많이 봐줘도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해 볼 테니까 제가 아까 for example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구분이 가능할 거예요. 한번 니은 자리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However, we must not be over optimistic. 하지만 우리는 과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Biological clues라고 하는 것은 are not essential. 이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래요. The extent to which, 우리 이 구조는 뒤쪽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너무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extent, 정도는 정도인데 to which, 어느 정도만큼이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도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하고 뒤에 설명입니다. They are found, 그것들이 발견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varies, 다양합니다. From animal to animal, 동물마다, 그리고 and from activity to activity, 활동마다. 한마디로 이 생물학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이 동물마다 발견되는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활동도 역시 각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선 뒤에 보니까 It is impossible to guess from their bodies that birds make nest. 그럼 잘 보세요. 이 새라고 하는 내용으로 동물마다 다르다, 행동마다 다르다라고 한 다음에 새로 범위를 좁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갈 수 없다는 겁니까? 역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거? 예시로 가는 게 가능한 거죠. 이런 연결어 문제로 여러분들이 뭘 연습하는 거냐면 논리적인 짧은 구조를 연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답 1번. 이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밑줄 문제이기 때문에 밑줄을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is 빈칸, 아마 여기가 명사가 될 거고 이 뒤에 differentiate, 구분짓습니다.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구분짓는 거. 야구를 무엇과는 농구, 축구와는 구분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 읽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 먼저 읽어보면요. 야구에서는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players, 개별 선수의 성적이 덜 의존적이래요. 뭐에 덜 의존적입니까? 팀메이트에 덜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뒤에 비교되는 건 then 뭐보다 in soccer and baseball, basketball보다. 그러면은 덜 의존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덜 의존적이다, 좀 개별적이다, 독립적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선수들의 역량에 좀 약간 다른 영향을 안 주고 개별적이란 얘기예요. 이건 뒤에서 우리 앞쪽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야구라고 하는 것과 이 농구, 축구가 구분되는 점이에요. 그게 this 빈칸인 거예요. 그럼 맨 위로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recent series of studies examined the role of talent in the sports world. 최근 연속된 연구가, 일련의 연구가 뭘 연구 조사했냐면 재능의 역할, 어디에서? 스포츠 세계에서. 지금 세 개 다른 스포츠죠. 세 가지가 뭐냐면 축구, 농구, 그리고 야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were mixed, 혼합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뚜렷하게 안 나타난 거예요. 볼까요? For soccer and basketball, 농구하고 축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The studies reveal that, 연구가 뭘 나타냈습니까? 지금 연구가 애당초 뭘 연구한 건지 아셔야 돼요. 재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재능의 역할. Adding talent players, 재능 있는 선수를 첨가 추가하는 거, 어디에다 팀에 추가하는 것이 is indeed a good strategy. 실제로 좋은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나타냈지만 but,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Only up to a point, 어느 지점까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즉 무한히 계속 투입된다고 계속 좋아지지 않단 말입니다. 그 말을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Performance peaked, 이 성적이 정점을 찍었는데 70%의 선수들이 여겨질 때 탑 탤런트라고. 그러니까 10명으로 치면 7명 정도가 최고다라고, 기량이 최고다라고 하면 그때가 오히려 정점이란 말이에요. Above that level, 그게 넘어가 버리면 the team's performance, 이 팀의 성적이 began to decline,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is trend was not evident in baseball. 그럼 이게 야구에선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구에서 왜 안 드러나면 야구의 특징이 where, 이 야구는 어디냐면 야구는 뭐 하는 곳이냐면 추가적인 개별적 재능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up to a point가 아니라 계속해서 고조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그 팀의 성적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선수들이 더 많으면 점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뒤쪽을 보셔야 돼요. In looking for an explanation,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설명할 때 for the different result for different sports, 각기 다른 스포츠마다 다른 결과에 대한 걸 설명하려고 이 설명을 찾을 때 연구진들은 고립시켰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왜 그럴까? 그걸 왜 몰랐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여기 대시에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the extent to which, 정도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좋은 성적 by a team, 팀에 의한 좋은 성적이 requires, 요구하는 멤버들로 하여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To coordinate their actions. 그들의 행동을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coordinate, 서로 조율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재능만 있는 선수를 다 있다고 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 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사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였던 요 녀석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조율하는 거, 서로 조율한다는 말을 여기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구분짓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talent 레벨로 하면 이건 그냥 무한히 좋아지는 거, 무한히 나빠지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talent 레벨 이거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1번은 절대 X고요. 그리고 performance extent란 말도 사실 이거는 성적의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3번의 team strategy, 팀 전략 같은 거 나온 적 있나요? 이건 아예 언급된 바가 없어요. 남는 게 뭡니까? 4번의 task interdependence. 이 task interdependence란 말이 흔히 말하는 상호 의존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긴밀하게 coordinate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 아까 봤던 부분 기억나시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적이 좋으려면 서로 긴밀하게 팀이 따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직력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덜한 거예요. 야구는 그냥 지 혼자 잘해도 전반적인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task interdependence라고 하는 말을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이거 절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17번도 조금 고민이 되셔야 될 텐데 일단은 먼저 consequently라고 하는 요 결과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결과에 해당되는 말일 테니까 아마 이 글 전체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삐리리 in the traditional sector must be given equal emphasis. 빈칸인데 뒤에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빈칸이 must be given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해석할 때 be given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뭘 받는 겁니까? 동등한 강조를 받아야 된다. 즉 똑같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to that in the modern sector 여기서 대세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대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대시 여기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뭐만 다른 것뿐입니까? and the modern sector라고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네요. 현대적인 분야에서의 그것과 똑같은 강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빈칸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결국 이 글의 결론은 전통 분야든 아니면 현대 분야든 동등한 똑같은 강조를 두 분야에서 뭐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받아야 된다, 뭐가 주어져야 된다 이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맨 위로 올라가서 주제를 점점 찾아보도록 할게요. Capital and Human Resources, 자본과 인적 자원 in the traditional sector 이렇게 묶어볼게요. 전통 분야에서의 자본과 인적 자원은 are wasted. 이것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낭비된다고요? If a country's technology policy is geared. 우리 be geared란 말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뭐 하는 것으로 딱 맞춰진 게 be geared거든요. 한 나라의 기술 정책이 맞춰지면 어디에 하도록 맞춰지는 겁니까? To meet only the technology demand. 어디만 충족시키는 겁니까? 기술적인 수요만 충족시키는 걸로 맞춰지면. 근데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 Arising in the modern sector of the economy. 모던 섹터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수요만 딱 맞출 수 있도록 뭐가 맞춰지면 한 나라의 기술적 정책이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분야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현대적인 분야에서든 기술적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등하게 맞춰줘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래서 어느 정도 보고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좀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This must be obvious as soon as one realizes that 이것이 자명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명백히 드러나는 거죠. 뭐 하자마자 as soon as one realizes 깨닫자마자 뭘 깨닫는 거예요? The majority of the developing countries' human resources is in rural areas.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의 인적 자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시골 지역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will continue for a number of years. 이것이 수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it has been argued in the past that 과거에는 라고 주장이 되었던 거예요. Rapid industrialization, 빠른 산업화, based on the modern sector 이렇게 묶어볼게요. 현대적인 분야를 기반으로 한 빠른 산업화가 would bring all the fruits, 모든 무엇을, 모든
이 결실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의? modernization, 현대화의 결실을 가져가 버린다. It has now been generally, 이제는 전반적으로 용인되어지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뭐가? The economic change, 경제적 변화가 must take place, 벌어지는 건데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경제 모든 분야에서 in order not to, 뭐하지 않기 위해서 cause overwhelming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압도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말은 어렵다, 그죠? 핵심적인 건 우리 원인이 어디에서 씁니까? 맞아요. technology policy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빈칸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므로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경제 정책,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아까 기술 정책, technology policy, 이것이 동등하게 강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현대적인 분야에 그것의 강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똑같은 말은 technology policy에다 추가로 그것의 implementation, 시행까지, 실행까지. 따라서 단 몇 번? 4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쉬울 수 있는데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시작 부분에 나오는 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보는데 읽다 보면 결국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뭐가 아니라 in a sudden flash of genius, 순간적인 갑작스러운 순간적 번뜩임, 천재적인 번뜩임, 그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We tend to think,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은 이 말 자체를 반박당하는 거고요. 여기서 breakthrough라고 하는 건 돌파구라기보다는 좀 해석할 때는 획기적인 발견.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따옴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인용한 거. Almost all of my subjects, 거의 모든 내 실험 대상들이 confirm that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When eureka moments occur, 유레카 순간이 발생할 때, 즉 이거다, 뭔가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they tend to be, 그들이 뭐 하는 경우에 있었냐면 precipitate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촉진되는 거예요. 촉진된단 말은 뭔가 이렇게 확 갑자기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로 인해 촉진되는 경향이 있냐면 by long periods of, 오랜 기간 동안의 preparation, 준비와 그리고 and incubation. 우리 incubation이 뭡니까? 이렇게 배양하고 어디에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인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거.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있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is fostered, 길러집니다. 뭘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perspiration. 우리 perspiration이 보통 노력인 거죠. 1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걸 생각을 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4번? requires us to see things in an original way. 원래 방식대로 사물을 보는 거 그런 거 아니죠, 맞죠? 따라서 답을 1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저도 좀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늘어져가지고. 19번 좀 고민이 됐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주제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면 안 돼요. 주제라고 하는 건 글을 압축하는 건데 제가 첫 세 문장에 정말 집중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플롯 트위스트 이런 것도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줄거리에서 반전이에요. 그리고 이 줄거리 반전이 뭔지 모를까 봐 이 부분은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이죠. 제가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은 절대로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method, 방식인데 used 어디에서 in writing,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래요. that, 그리고 그게 뭔지를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introduces a surprising change, 갑작스러운 깜짝 놀라는 변화를 도입하는 거예요. in direction 하고 뒤에 보니까 or 아니면 다른 것도 뭐 있냐면 an unexpected outcome, 예상치 못한 결과 같은 걸 갑자기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정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This change, 이러한 변화가 may alter one's perception of the preceding narrative. 이어지는 narrative, 이 묘사 혹은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expose a character's true motivations,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노출시킬 수 있는 겁니까? 등장인물의 진짜 동기와 그리고 의도 이런 걸 노출시킬 수 있다고요. Analyst of literature,
and film screenplays 이 분석가들 문학과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영화 시나리오 분석가들이 have identified several common categories 일반적인 카테고리를 identified 확인 식별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이런 플롯 트위스트에 그리고 각각의 것이 executed 시행되는 건데 in a different manner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for instance가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예시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시를 깔아준다는 얘기는 요 앞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플롯 트위스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뭐가 있다?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자꾸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플롯 트위스트가 무조건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번 한번 볼게요. Usefulness of a new plot twist. 여러분 새로운 플롯 트위스트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의 유용성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Protagonist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본성. 어디에서? Popular movies. 우리 영화 얘기만 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 The different types of narrative technique. 어떤 한 기술 기법, 서술 기법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플롯 트위스트가 되는 거죠. 이게 플롯 트위스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의 다른 유형이라고 하는 이 types라고 하는 건 아까 위에서 말했던 뭐랑 똑같은 거예요? categories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 3번 가는 거예요. incorporation 하면 이건 합치는 거 통합이죠. 여러 가지 유형, 플롯 트위스트의 여러 가지 유형을 갑자기 여기서 막 짬뽕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각각의 것이 시행된다고 했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따라서 짬뽕할 이유도 없어요. 따라서 답 3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정말 지금 늦은 시간까지 갑자기 뒷골 좀 땡겨요. 오늘 좀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상 요약문 문제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music can 한 다음에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이건 전체 내용을 다 압축을 한 거니까 결국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요약문 문제라기보다는 주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 문제 역시 또 뭡니까? 첫 세 문장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Music that was exciting to the contemporaries of Bach and Beethoven is still exciting. 우리 contemporaries라고 하는 건 동시대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바흐와 베토벤 동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재밌었던, 신났었던 음악은 여전히 신납니다. 여전히 흥미진진합니다. 비록 멀지라도 we do not share their culture, 문화를 공유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화 공유 안 해도 뭐 신나는 음악은 신나는 거네요. The early Beatles songs, 초기의 비틀즈 노래는 여전히 신나요. 또 뭐임에도 불구하고 the Beatles have unfortunately broken up. 이들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뭐지? 뒤에 한번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유사하게 some Vanda songs 뭔지 몰라도 돼요. That must have been composed hundreds of years ago. 수백 년 전에 뭐 했음에 틀림이 없는, 작곡됐음에 틀림이 없는 이런 Vanda songs라고 하는 것도 still excite me. 여전히 나를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신나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이 뒤에 다른 뭐 country music과 같은 어떤 예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공간적인 다름에도 혹은 시간적인 다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악은 여전히 좋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우리 빈칸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번 provide human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A with B니까 A에게 B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A common emotion 공통된 감정 as a medium of 무엇으로서 이 매체가 되는 거죠. medium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여기에 언급이 다 된 건 아니지만 시간 그리고 공간에 관계없이란 말이 여기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감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다 똑같이 느끼게 만드는 거잖아요. 3번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Be a source to see through human's nature. 여기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본단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By transcending. 우리 초월하고 넘어서는 거잖아요. Time and place. 이 뒤쪽은 좋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으로써란 말은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뒤쪽에 언급됐던 건 분명히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따라서 그걸 뒤에 communication이라고 써준다라고 하면 가능한 건 몇 번밖에 없습니까? 3번밖에 없는 게 되겠죠. 네, 여러분 되게 긴 해설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이 경찰직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따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 합격은 형구형의 경찰직 2차 영어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이랑 붙자 형구 형이었습니다.